반갑습니다. 느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이야기.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과학 이야기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도 궁금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어떤 모습이었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역사 시대에는 기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옛날에는 뭐 이런 나라들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옛날 조상들은 이런 옷을 입고 뭐 어떻게 하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죠. 저 선사시대 때도 저 동굴 안에 있는 벽화들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걸 사냥해서 살았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기록 이전의 시대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록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과거의 모습. 옛날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의 기후, 환경은 어떠했을까? 그러한 지구의 기록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화석입니다.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석들이 되게 많죠. 저도 이제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화석 되게 많이 봤는데, 그 화석이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화석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화석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한자어죠. 되었다. 무엇이 된 거냐? 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화석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화석이란 무엇이냐? 자, 과거에 살았던 생물체, 생명체의 유해, 흔적들이, 생명체의 유해, 그리고 흔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료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땅이 있으면 이 땅이 이제 쌓여있는 퇴적물의 흔적을 우리 지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암모나이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삼엽충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체 뼈라든지 뭐 공룡 화석, 그 다음 알, 그 다음에 뭐 배설물,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근거들 외에도 뭐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이런 데 보면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있잖아요. 호박. 이렇게 이거 호박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송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기가 한 마리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DNA 추출해가지고 공룡을 새로 이제 복원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영화의 주제였는데, 이렇게 호박 속에도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뭐 곤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지층 속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퇴적의 흔적들, 퇴적암 속에 많이 이제 들어있더라. 다른 데서도 발견이 되지만, 보통 이제 화성암 같은 경우
이런 화산 활동의 근거잖아요.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움직여 다니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화성암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변성암 역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암석 자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화석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어디에 들어있더라? 퇴적암 속에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퇴적암 속에 많이 발견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여섯 가지 정도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과거의 뭘 알 수 있어요? 생물 구조 그리고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화석이란 생명체의 유해와 흔적이에요. 그래서 뭐 뼈, 알, 배설물, 뭐 발자국 등의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자, 화석이 있다면, 뭐 예를 들자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공룡. 옛날 예죠.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멘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뼈를 하나 발견을 하죠. 뼈를 발견하면서 이게 뭐지? 정확히 뼈가 아니라 뭐였어요? 치아, 이빨 화석이었죠. 이빨 화석을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생물의 이빨일까 찾아보던 중에 이 뼈와 유사한 형태의, 이 이빨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생명체를 봤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구아나였어. 이구아나와 이 이빨의 구조가 비슷하구나. 근데 되게 크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붙였던 게 뭐예요?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룡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아시면 좋겠고요. 뭐 공룡 같은 경우,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가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뭐 삼엽충이라고 암모나이트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고생물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러한 생명체의 구조들, 과거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간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는 되게 뼈가 큰 거 보니까 몸집이 컸구나. 이 외에도 요즘에는 이 화석을 연구하는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이전에는 이 뼈를 가지고 그냥 형태 정도만 추론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은 내용들까지, 뭐 피부는 어땠고 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룡 같은 경우도 매해 새롭게 그 형태가 변해가고 있죠. 연구 기술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과거의 생물 구조와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도 알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자, 생명체가 시대별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화석이. 그럼 이 화석을 쭉 연결 지어서 본다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더라.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의 화석, 뭐 암모나이트나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생대의 화석,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그 생명체의 그 진화의 과정을 밝혀내는데 무엇이 큰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화석이 큰 역할을 합니다. 뭐 A라는 화석, B라는 화석, C라는 화석, 이 지층 구조를 살펴보니까 되게 비슷한 형태로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조금씩 모양이 달라.
근데 시대별로 보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점점 변해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 생명체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런 형태로 생명체가 진화해 왔구나, 진화의 신비를 밝혀내는 그런 용도로도 화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과거에 그 생명체가 살았던 서식지, 그리고 이 생명체가 살았던 환경은 어떠한지, 좀 더 나아가자면 그 당시에 기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 지층의 생성 시기까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석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삼엽충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삼엽충 화석을 계속 발굴해내면서 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게 고생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얘는 바다에 살던 생명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연구를 통해 이제 밝혀냈습니다. 밝혀냈는데 어떤 특정 지층이 있어요. 이 특정 지층이 있는데 이 특정 지층에서 뭐가 발견이 되었다, 바로 이 삼엽충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지층은 옛날에 뭐였겠구나, 바다였겠구나. 그 다음 기후는 어땠겠구나. 그리고 이 생성 시기를 보니까 이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화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 자, 어떤 화석이냐? 자,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특별히 칠판 중앙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것. 시대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를 살던 생명체들 중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고, 개체수도 많고, 그 다음에 널리 퍼져서 살아가지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생명체다. 그런 친구들의 화석인 거고, 시상 화석은 뭐냐면 그 시대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특징은 뭐냐?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많아요? 개체수가 많습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공룡이나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표준 화석인데, 공룡은 중생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졌던, 그러니까 이 땅을, 지구를 정복했던 그런 생명체죠. 그럼 이 공룡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중생대였겠구나, 중생대 어느 시기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신 표준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생존 기간은 짧아야겠죠. 무슨 말이냐? 공룡이 예를 들어 고생대에도 살고 중생대에도 살고 신생대에도 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때는 중생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각각 기를 구분을 하는데 기와 새 등으로 구분을 해요, 시대를. 그래서 개체수는 많고, 자, 생존기간이 짧아요. 이건 이제 수명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시대에만 살았어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시면 되겠고, 자,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개체수는 적습니다. 개체수가 적다는 얘기는 얼마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체수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분포 면적이 매우 넓은 거고, 여기는
분포 면적이 적어요. 그 얘기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사는 거지. 예를 들어 산호 같은 경우는 따뜻한, 얕은 이런 바다에만 살고, 고사리 같은 경우는 습하고 그늘진 이런 곳, 습하고 그늘진 땅에 서식을 한다.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추운 곳, 아니 좀 따뜻한 곳. 소철 이런 소철, 그러니까 그 침엽수 같은 경우는 약간 추운 지방,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그 환경 조건을 볼 수 있는 게 시상 화석이고요. 대신 얘들은 생존 기간은 길어야지.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도 살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산호라고 하는 산호가 어디에 있어요? 얕고 따뜻한 바다에 있어요. 그럼 옛날에 살던 산호도 이곳에 살았겠구나. 이런 곳에 서식을 했겠구나. 그럼 어떤 산호 화석이 발견이 됐다면 그 서식지가 산의 서식, 환경은 이랬고 기후는 이랬겠구나. 그 지층이 분포하는 그 지역의 옛날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 이제 파내다 보면은 이런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돼요. 그럼 옛날에 여기가 어디였겠구나. 중생대 시대에는 여기 바다였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듯이. 그 다음 어떤 특정 지역이 지금은 되게 추운 지역에 이 땅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파보니까 옛날에는 산호 화석이 있었다. 그럼 여기 옛날에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그럼 이제 지형이 좀 바뀌었던지 대륙 이동을 했겠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정리해 본다면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분포 면적과 그 다음에 생존 기간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자, 표준화석은 어디에 있고 분포 면적은 넓은데 생존기간은 짧았던 그 시대에만 살았던 친구들. 그 다음에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분포 면적은 좁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지만 생존기간이 길어서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음으로써 그 화석이 발견이 됐다면 지금 현재 이 생명체의 후손들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고사리든 단풍나무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살았겠구나. 그런 지역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 자, 네 번째,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 지금은 땅이지만 옛날에는 바다였을 수도 있고 옛날엔 바다였던 지형이 지금은 땅일 수도 있죠. 아까 히말라야 산맥 얘기했는데 자, 히말라야 산맥이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이 산맥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물속에 살았던 바다에 살았던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됐다면 옛날에는 여기가 어땠겠구나. 바다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기후 변화도 알 수 있고 이제 여섯 번째 어떤 것도 알 수 있느냐. 자, 이 화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 뭐도 할 수 있냐면 지하 자원을 탐사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 자원 탐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특정 어떤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공충이라고 하는데 원생생물의 일종인데 구멍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얘네들의 화석이 발견이 되면 그 부근에는 뭐가 있을 확률이 높냐면 여기가 석유가 나는 지역일 수 있다. 원유가 뿜어져 나오는 지역. 그럼 이 유공충은 어디에 많이 있겠어? 중동 쪽에 많이 발견됐겠죠, 화석이. 그래서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이제 중요한 건 1, 2, 3번 세 가지.
이 생명체의 분포가 어떠했는지, 진화 단계는 어떠했는지, 과거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서식지와 환경, 기후 등을 볼 수 있더라.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들이 뭐와 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이 부분에 꼭 이제 기억해 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더불어가지고 그럼 옛날에는 수륙 분포가 어땠는지, 기후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이런 역할로도 활용이 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층 속에 들어있는 화석을 통해서, 물론 지층을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생명체의 유해인 이런 화석이 존재함으로써 우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구의 나이테와 같은 이 지질, 지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거의 한 46억 년 정도가 되죠. 그 기간 동안 지구는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궁금하죠? 그런 것들의 증거, 이런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화석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또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화석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 화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럼 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 지질 시대를 하나하나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다? 바로 화석이다.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으며 그 지질 시대에는 어떤 환경과 기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성캄브리아대부터 해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오게 이 지질시대 과정 속에서 생명체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래서 지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우리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뒤에 이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